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오늘 강좌는 파일 시스템 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렉토리 관리, 파일 권한 관리, 파일 응용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파일 시스템 응용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챕터 4인 파일 시스템 응용은 전체 체계 구성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먼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응용은 파트 2인 유닉스 기본의 자리를 하고 있고요. 파트 2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유닉스 시스템의 관리의 목적이든 아니면 개발을 위한 목적이든 유닉스 시스템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3장 시스템 기본을 통해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환경 정보들, 접근하는 방법들, 이런 기타 정보들에 대해서 여직 살펴봤었고요. 자,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명령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파일 시스템 응용과 관련된 명령어들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 중에서 디렉토리 관리에 해당이 되는 명령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렉토리 정보 출력을 지원하는 LS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ls 명령은 DOS의 dir과 같은 기능이고요.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의 정보를 옵션에 따라서 출력을 합니다. ls와 함께 파일이나 디렉토리명이 명시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파일의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이 ls는 마이너스 기호와 함께 다양한 옵션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옵션들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옵션 중에서 L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형태로 자세하게 파일의 정보를 출력을 하고요. A옵션은 all의 약자인데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ls의 대상으로 되게 합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파일명의 첫 바이트가 점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히든 파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A옵션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ls를 사용해도 파일의 정보를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옵션의 조합과 함께 사용이 되는 ls인 경우에만 모든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의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본문을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소개된 예제도 함께 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일단은 ls-la에서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본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ls-al을 하는 결과를 캡처한 것이고요. 리스트의 형태로 하나의 파일당 세부적인 파일의 정보를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9개의 필드로 구분을 해서 파일의 정보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는 파일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일의 접근 권한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드링크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네 번째는 파일의 소유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유자 그룹, 그리고 여섯 번째는 파일의 사이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최종 변경일,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최종 변경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의 이름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일의 소유자나 소유자 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파일의 크기라든가 최종 변경일, 최종 변경 시간, 파일명 이런 부분은 이름만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ls-la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새롭게 출현한 파일의 종류라든가 접근 권한 이 부분을 이전에도 언급은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닉스 시스템은 크게 7가지의 파일이 존재하고요. 이 첫 번째 바이트를 가지고 어떤 파일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값으로는 지금 여기 표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D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의 약자이기 때문에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 같은 경우는 일반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실행 파일이라든가 아스키 파일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B나 C로 되어 있는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블록 디바이스나 문자 디바이스로서 디스크 IO를 블록 단위로 IO를 한다든가 아니면 캐릭터 단위로 IO를 한다든가 그런 특징을 갖는 파일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문자값이 L은 심볼릭 링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볼릭 링크라는 것은 특정 파일의 패스를 파일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로 하죠. 그리고 문자값이 P와 S인 것은 IPC용으로 사용이 되는 파일을 이야기하는데요. P는 3장에서 살펴봤던 파이프와 같은 기능을 하는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S는 유닉스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켓 파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IPC를 지원을 합니다. 다양한 IPC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일을 매개로 해서 파이프와 같은 IPC도 지원을 하고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TCP/IP 소켓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매개로 소켓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러한 파일, 즉 S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켓 파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파일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 첫 번째 필드가 어떤 문자값으로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설명한 대로 7가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필드, 파일의 접근 권한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는 앞서의 내용에서 접근 권한과 관련해서 일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닉스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유닉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할 거냐, 그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아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개념을 뒀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유자와 같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룹, 소유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유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 멤버들은 모두 같은 그룹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더는 이도저도 아닌,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도 아닌 그러한 이렇게 세 가지의 부류로 권한의 대상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권한의 대상마다 읽을 수 있거나 쓸 수 있거나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유저 그룹 아더에 대한 부분마다 이 두 번째 필드는 9개의 문자 값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X가 한 쌍으로 해서 3개씩 3바이트씩 해서 유저한테 RWX, 그룹의 RWX, 아더의 RWX를 이 두 번째 필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R이든 W든 X든 해당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리는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로 해당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R은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디렉토리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라이트 권한과 같은 경우는 파일일 때는 당연히 쓰기 권한을 줄 것이고요. 디렉토리에 라이트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 일반적으로 이제 실행 권한을 이야기하는데요. 파일에 해당될 때는 실행 권한이 될 것이고요. 디렉토리에 X 권한이 주어진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탐색할 수 있는, 즉 디렉토리, 즉 패스를 옮길 수 있는 작업 경로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자리에 그 권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로 그 위치를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s-array에서 상세하게 파일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명이 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은 파일명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 일단 파일의 종류와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하드링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앞서 설명했던 심볼릭 링크와 함께 좀 더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S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이 9개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우리가 이전에 그 설명을 했었던 아이노드 구주체 그 안에 모두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정보들은 사실은 아이노드 구조체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하는 것이죠. 일부의 값들을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와 관련된 명령어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닉스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명령들이 다 어렵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어들은 우리가 도스에서 파일을 핸들링하는 명령을 사용해 본 독자분들이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일부 몇몇의 어떤 내부 구조의 상위성 이런 부분만 애드가 된다면 이 명령어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스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UI를 통해서 윈도우즈의 탐색기죠. UI를 통해서 하드디스크를 제어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요 유닉스에서 제공되는 명령어 텍스트 베이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명령어의 의미를 우리가 익혀보고 실습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명령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할 건데 간단히 그 의미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또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걸로 봅니다. 디렉토리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CD와 함께 해당되는 그 이동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명을 주면 그리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와 있는지 궁금하다. pwd라는 명령을 치면 현재의 디렉토리 위치를 절대 패스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mkdir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명령과 함께 만들 디렉토리명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rmdir 기존에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고요. rmdir과 함께 삭제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명을 주면 되겠죠. 세부적인 옵션들은 본문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실습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시면 이제 쉽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쉬운 명령이긴 하지만 제가 실습하는 부분을 일단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 창을 열고요. 현재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나 pwd 엔터 치면 이렇게 풀패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루트 밑에 홈 밑에 프리맨이라는 디렉토리에 와 있고요. ls-l을 통해서 지금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걸 보고 있고요.
파일이 24개가 넘기 때문에 이 프리맨이라는 디렉토리에 24개의 파일이 넘기 때문에 지금 스크롤이 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그 캡처된 화면에서 봤듯이 첫 번째 파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 바이트는 접근 권한 RWX 유저, 그룹에 대한 RWX, 아더에 대한 RWX 나타내고 있고요. 하드링크의 수락을 했죠. 그리고 소유자, 소유 그룹, 파일의 사이즈, 접근했던 날짜, 시간, 파일의 이름 이런 측면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ls-l이 아니라 그냥 ls-f를 해볼까요? 어떤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식별자를 파일 이름의 끝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cd를 통해서 1114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죠. cd 1114 지금 현재 1114 디렉토리로 들어와 있고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보죠. mkdir cho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s-al 해보면 지금 cho라는 파일명이 보이고요. 파일의 종류를 보면 D로 되어 있죠.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요. rmdir로 만든 cho라는 디렉토리를 지워보죠. cho ls-l 없죠. 파일이 없죠. cho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습만 해보면 금방 여러분들 것으로 될 수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부분들에서 하나씩 접근해 가다 보면 또 이 명령들이 누적이 되면 어려운 명령도 다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렉토리 관리에 해당되는 명령어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과정에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 이어서